반갑습니다. 장동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급등 패턴의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월 11일에 삼성전자 오프슈팅으로 3266선을 찍었는데 점점 근접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만 표현하자면 아다리가 맞으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만 이어진다면 연기금이 좀 팔더라도 이 급등 패턴의 어떤 흐름으로 가서 단기 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다시 주저앉는 이런 흐름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업종별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는. 그리고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강세다. 이 중소형주에 불장이 왔다라고 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우연적 요인이 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마자 뭔가 이런 반대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저는 이 반대되는 걸 수십 번, 수백 번, 그것도 뭐 1년에 그렇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 근데 그 사이에서 오는 이런 등락과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소형주 강세라며, 근데 대형주가 세네? 너 틀렸어. 이게 아니라 중소형주 강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어떤 엇갈림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수급 구조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5월 3일 공매도 재개 전까지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코스닥이 그렇게 지독하게 나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올라가서 단기 고점 돌파하고 여기서 쉬어가는 과정인데,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보다는 적당히 조절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도 뭐 딱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 이런 구조 속에서 주도주가 바뀌고 이 일이 전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 흐름은 우연적 요인이 많아서 맞추기 힘들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마인드 첫 번째, 작고 확실한 걸 먹자. 그리고 두 번째, 언젠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단기적인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 요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가 비교를 하면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내린 종목이랑 비교한다.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요런 종목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디 갔지? 이런 종목들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은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지 않아야 되고, 작고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실한 10%의 수익이 불확실한 100%의 수익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이게 100% 수익을 주고, 여긴 돈이 안 몰려서 오히려 손실을 준다. 그리고 코스닥이 좋을 거다,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코스닥이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당장 좋아질 것이다 라는데 내일 내리면 안 좋아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 살펴보면, 보유 종목을 살펴보면 저기 액트가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액트 밑에서부터 살펴보면 액트가 이제 슬슬 반응이 오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이렇게 사고 있고, 액트가 오늘 보도자료가 나온 거 보시면 EV 첨단 소재로
사명을 변경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액트가 사실 그동안 보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것도 대부분 전장용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이고, 그 자동차 부품이란 건 사람 목숨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 그 납품의 과정이 까다롭고, 한번 납품을 하면 좀 오래 갑니다. 모델 하나가 6년 정도 가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을 해야 되는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액트가 뭐 하느냐 그러면 FPCB 만드는 회사다, 이거밖에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차 납품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근데 왜 관심을 못 받지? 이런 문제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전기차 소재를 한다. 물론 첨단 쪽으로, 첨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액트라고 하면 전기차와 관련됐다라는 걸 전혀 못 봤습니다, 인상을.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이제 IR을 열심히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게 또 그 원활히 되지 않다 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고육책을 쓴 것 같은데, 요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할 수 있고,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지금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부품, 뭐 근데 이게 FPCB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센서, 요건 국책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도 헬라하고. 예, 그리고 그 전환사채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 뭐 공동사업 이런 거. 그러면 뭐 조만간에 아무래도 뭐 전환사채를 또 찍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 요게 들어갔으니까 뭐 오래치 않아서 전환사채 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베트남 전용 그 전기차 배터리 전용 FPCB 생산법인 설립해 지금 풀 가동입니다. 이거 풀 가동이고, 이 당시에 이제 제가 주주운동을 할 때,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하시는 걸 우리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베트남에 토지를 구입을 하고, 그것도 타이밍이 좀 늦은 거긴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빠르게 진행이 돼서 땅을 샀고, 이 땅값이 올랐고, 그리고 이 절반의 공장을 지어서 풀 가동 중인데, 여기도 지금 향후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공장을 여기 짓고 그 위에 또 짓는 형태로,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는 요 부지 절반에만 짓는 걸 계획을 했었는데, 2층 올리고 여기도 2층 올리면 4층까지 해서 생산 능력이 대폭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폭스바겐하고 그리고 LG 화학향으로 나가는 전기차 배터리용 FPCB가 생산이 되는데, 그 요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앞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PHR 센서도 있고, 이거 굉장히 전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기술이 20년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센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앞으로 이쪽으로 다 대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요 전기차 배터리 전용 FPCB 관련해서 다루어 보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LG전자하고 마그나가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마그나의 매출이 60조. 그리고 LG전자가 신흥 자동차 부품 회사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LG화학하고 배터리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구성하는 게 이 파워트레인 모듈을 만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파워트레인 모듈이 그 LG화학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그나의 각종 부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올려드린 전기차 모터 회사의 모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많이 해야 5만 대, 뭐 3만 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당장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이 수요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파워트레인 모듈이란 건 뭐냐면, 이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충전이 가능한 한 50km 정도 주행 가능한 요 배터리하고 모터하고 요 어셈블리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가
뭐 우리 썬루프라든지 이런 거 옵션 정하듯이 요 파워트레인 모듈을 옵션처럼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러면 요 엔진룸에서 조그만 공간을 해서 요 파워트레인 모듈을 설치를 하면 요 충전하면서 그러니까 5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거리 정도는 전기 충전으로 다닐 수 있고 뭐 장거리 뛸 때는 기존의 그 내연 기관을 이용을 하고 이게 되는데 마그나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숫자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 모듈을 납품을 해서 다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게 옵션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 썬루프처럼 이렇게 옵션 형태로 제공이 되면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000만 원 중에 절반 가격이 모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그 모터 회사가 이런 변화의 세계 최대 수혜주가 되고 공장을 짓는데 연 수요가 1,000만 대입니다. 그것도 2022년 말부터. 그러면 5만 대, 3만 대 팔다가 1,000만 대를 파는데 이게 액도 설명하다가 엉뚱한 데로 샜는데 이 모터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진짜 제가 일생일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기회다 이건.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달이 아니라 거의 반년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요거 만약에 어쨌든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고 요거 완성되는 대로 제가 요 내용들을 공유를 해 드릴 거고 투자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에서 이제 5만 대, 3만 대 이게 아니라 요 1,000만 대짜리에도 액트가 납품을 할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액트의 잠재력이 의외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수급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흐름 자체는 급등 패턴이고 외국인 지분도 늘어나고 있고 매집형이 있었고 그럼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길게 보시고 한파동 쐐기형으로 보더라도 한파동이 좀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같이 이런 건 못 먹어도 그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는 큰 변동 없으니까 넘어가고 NHN 벅스 바닥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하면 한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시세라는 게 1번, 2번 이런 형태로 나오고 요 바닥에서 탈출한 이거는 다른 별개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된 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인데 보통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 21선이 그림을 그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 급등에서 어쨌든 인위적인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뭔가 얘들이 이 과정에서 샀고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을 때 여기서 계속 변동을 주면 저처럼 몰라 난 그냥 이거 터질 거라고 보고 안 팔아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냥 상황 보고 대응해야지 이런 사람들이면 이거 보고 했는데 다시 이걸 보면 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다 먹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짜증도 많이 나겠지만 한번 터질 거라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그 믿음을 깰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는 가지지 마시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요게 안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컴포텍 저는 내일 이온 컴포텍을 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그때 수익 난 걸로 사가지고 금액이 2천만 원대로 적은데 요 3천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정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그냥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만 했는데 쭉 제가 봤는데 큰 거 하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 큰 거 하나가 뭐가 걸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도 자료에 제가 쭉 살펴봤는데 여기
진단 키트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가 성과가 났다라는 소문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전환사채 2번이나 풀렸는데 아직 죽지 않는다?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진단 키트 정도로 이걸 버티나라고 하면,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뭐 그냥 뭐 이건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같이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더 사더라도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뭔가 그냥 이건 오랜 느낌으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되, 이게 제가 원칙대로면 마이너스 30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익률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면 뒤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례적으로 손절가를 정해 놓겠습니다. 5,000원. 예, 요거 깨면 그냥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수홀딩스 큰 변동 없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댓글만큼은 제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 기대를 제가 참 숨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평소보다 많고, 심지어 얼굴을 공개를 하니까 반대조차 안 찍혔습니다. 싫어요조차.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칭찬 감사합니다. 예, 뭔가 좀 목소리는 뭔가 좀 날카로울 것 같고 좀 야일 것 같고 그렇다는, 뭐 얼굴 둥글둥글하고 막 이러니까 예, 조금 매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예, 사진이 조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일부러 잘 나온 사진만 골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예, 나이 옛날에 정모했을 때, 그때 2009년도에 정모했을 때랑 비교하면, 그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예뻐가지고 사위 삼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2009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2015년도에 보고, 지금은 좀 별로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내용들인데, 뭔가, 사실은 이런 칭찬이 나오기 힘든 그런 외모지만,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저도 힐링의 시간을 갖고 또 재미를 느끼고, 예, 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는 좀 날카롭게 생겼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목소리도 착하고, 외모도 착하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 거울 보기 싫습니다. 늙어가지고, 예. SKDND. 예. 맞다. 늙어가지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살면서 정말, 와, 진짜 통찰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건 종이 다를 정도의 어떤 명석하다, 머리가 좋다, 이렇게 느낀 분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5명이 있습니다. 예, 5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주 화려한 이력의 부산의 피부과 원장님이 계신데, 피부과 협회
회장의 부울경의사협회 회장 뭐 이런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그 우연히 그냥 알게 돼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뭐 박사 하겠다시고 하시니까 굉장히 늦게 이제 이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하필 그 주식 모임에 정모를 했는데 그때 하필 처음 나오셔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기묘한 인연을 지금 12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원장님께 이제 한번 가서 그 이제 피부가 되게 좋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가 저도 늙어가지고 좀 뭔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니까 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냐 하시다가 보시더니 니도 늙었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늙었다고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거울 보기 싫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요런 거에 사람 마음을 좀 흔드는 요런 거 진짜 감사합니다. 전 무슨 얘기 하려다 까먹었는데 맞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못생겼다 이런 분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내가 어때서 막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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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인터넷에서 한번 분쟁이 나가지고 이 논쟁 그때 한창 다음 증권 토론방이 그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3년, 2년 전에. 그때 활성화되어 있었을 때 어떤 분하고 굉장히 좀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이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감정이 안 좋았는데 우연히 그분이 무슨 가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우연히 겹쳐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적개심이라는 게 얼굴을 보니까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을 오늘 항상 반대 찍으면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느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은 저도 지금 관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댓글 확인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태평양 물산 아이고 예 이것도 조금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위트 있으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인, 예. 뭐 제 예상이 맞다면 대인플레이션 시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고 지금 아파트 보면 무슨 아파트가 30억, 100억이야 라고 하겠지만 뭐 예전에 아파트 10억 됐을 때도 똑같은 인식이었을 겁니다. 지방의 아파트 1억 됐을 때도 한참 전에. 예.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진주 시내에 제가 그 당시에 자료실을 운영하면서 100메가짜리 인터넷이 들어오면 참 좋겠다. 근데 진주 아파트 뭐 대경 무슨 아파트에 하나 그때 이게 100메가짜리 선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자료실 운영해서 벌면 충분히 될 건데 그때 당시 이 아파트가 뭐 6천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싸다 이거 진짜. 그때가 이제 20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파트는 아니지만 진주 시내에 그 시골에도
지금 아파트가 뭐 6억, 7억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때랑 비교하면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돈 가치가 좀 떨어졌고 아파트가 좀 빨리 반영했네.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진짜 착해가지고 마음도 약하고, 예. 그래서 그런데 또 한 번 그런 진짜 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예. 세미콘 잔재, 세미콘에서 다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지? 메리디안 홀딩스. 예, 거기서 병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미콘이 다시 경영권을 회수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미콘이 있을 때 사실 액트가 크게 간섭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전환사채를 찍어서 주가 가지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세미콘 인수하고 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세미콘이 지분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많이 갖고 있었고,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DNT. 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평단가 만원? 손실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피부는 좀 다른 건 다 별론데 뭐 비율도 별로 안 좋고 다 별론데 피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 복수는 뭐 굳이 평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진짜 잘 하지 않는 게 판 거보다 위에서 잡는 거 잘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판 거보다 위에서 잡으면 대응이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잘못됐을 때, 잘 돼서 뭐 더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졌을 때는 이걸 뭐 추가로 매수하자니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만큼 먹지도 못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승 리스크라고 합니다. 상승할 때 동참하지 못하면 가격이 비싸진 이 상승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됩니다. 요걸 먹지 못하면. 이걸 먹고 나서 짊어지는 건 수익이 좀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거 오를 때 못 들어갔다가 실컷 오를 때 들어가서 이걸 받는다? 이게 상승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이 안 될 때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DND. SKDND는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부동산이 상승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고, 그리고 재개발 풀리고 이러면 또 괜찮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통치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거의 뭐 대부분 가치에 있는 거다.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높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이익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뭐 그렇게 낮지 않다. 이런 정도인데, 근데 뭐 부동산 개발하는 쪽이니까 부동산 개발 성공만 하면 이익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개발을 했을 때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뭐 딱히 힘이 없어가지고 당분간 바닥을 기는 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태평양 물산, 단기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큰 조정을 받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내린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그냥 단순한 변동이다라고 본다면, 상승하고 조정받고, 그럼 이건 또 요때 써먹으라고 이제 피보나치가 있는 거니까 저점부터 한번 그어봅니다. 오늘 한 방에 왔네? 예. 그러면 장중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한 방에 왔으면.
장중 변동도 그다지 없는 2,600원이면 보자. 50% 반등도 없는. 이런 건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런 패턴대로 안 가는 거. 이 패턴을 벗어난 흐름, 약간 이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락이 속임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올라야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 상승이 속임수거나, 요 하락이 속임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매수 주체가 기관 투자자다. 그러면 요 연속성 있는 주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수량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투신도 사고. 도대체 이 작은 회사를 왜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 관심이 많지? 자,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샀고, 그럼 매수 주체가 거짓말은 아니니까 상승이 거짓말은 아니다. 내린 게 거짓말이네. 근데 내일 아침까지도 조금 약세일 것 같은데 한번 여기서는 반등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반등 준다고 뭐 어떤 대응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아직까지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더 내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파동 자체가 한 번 올라가고 쉬고 또 한 번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50%를 깼으니까 크게는 못 가고 요 고점까지를 한계로 하는 흐름. 그리고 여기서 반등 줬을 때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에서 고민을 하시는, 대응 고민을 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DNT 10,000원인데 일단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한 2달이니까 조금 남은 것 같고, 기간 조정이 변동성이 줄어들었으니까 요 기간 조정 이후에도 박스권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검사 장비 업체인데 검사 장비 치고는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OLED 전환의 수혜를 본 뭐 HB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많이 부진하고 기업 가치도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전문으로 간다라고 해도 뭐 설비 투자가 앞으로 계속 대규모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회의적인 게 있고, 예, 그래서 고민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무당처럼 찍어드리는 게 편하실 거니까, 다만 전 책임 안 집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500원 매물도 크고 이 회사의 컨디션도 좋지 않다. 그러면 반등은 어느 정도 밴드 상단까지 거의 온 것 같으니까 요 가격 9,000원 넘어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매수 이유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그 매수 이유라는 건 지인, 그러면 이건 지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식, 여러분들 제가 주식 관련해서 주변에 공유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유가 여러분들 종목 추천하면 그때부터 바로 의리됩니다. 근데 종목 추천했다고 해서 이분이 수익 내면 뭐 사례를 하느냐,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뭐 수익 내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고, 손실 나면 이거 왜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 이 추천한 사람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딱히 뭐, 그리고 본인도 사실 같이 샀기 때문에 주식 내리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 나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서운하게 하면 이분은 손실도 받는데 말을 그따위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부구대처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식 추천 안 하시는 게 편하게 주식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일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매수 지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인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현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저는 그냥 9,000원 오면 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답은 아니겠지만 그걸 궁금해 하실 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한번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의 메모리 경쟁력인데, 지금 낸드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인 게,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업체면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마이크론이었다. 근데 이게 낸드의 핵심 기술이 이제 적층하는 기술인데, 이거 보면 이제 176단을 세계 최초로 내놨습니다. 마이크론이. 물론 이거 만들기 나름인데,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일 적층으로는 세계 최고일 겁니다. 이걸 176단이라는 걸 이거 반을 쪼개면 계산이 안 되네. 88단이고 이걸 반을 쪼개면 44단이고 요걸 이제 뭐 이렇게 두 개를 쌓아가지고 176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적층을 하면 공정이 단순합니다. 적층 두루룩 하고 끝 하고 다음 공정으로 가는데 요거 이어붙이는 건 이렇게 쌓아놓고 다음 거 또 쌓고 이걸 다시 묶어가지고 이 위에 올리고 이 과정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 이게 단수가 늘어나서 적층이 늘어나서 오는 어떤 이익보다는 공정이 늘어나서 보는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일으로 쌓든지 아니면 딱 두 번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어쨌든 선수를 뺏겼다는 부분에서 좀 상징적으로 기술을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을 시켜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론이 도시바 인수한다. 도시바 그 자회사인 키옥시아를 인수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시장이 정립이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 이러면 이제 낸드 업체 중에 남는 게 이제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애들이 조금 남는데 뭐 얘네들은 자체 기술도 아니고 이 도시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 도태될 거고 그러면 낸드 시장도 정립이 되니까 시장 자체로는 좋고 삼성전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런 기술 선도를 뺏겼다라는 부분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거기도 거기네? 라고 했을 때 미국이 반도체를 키운다 그러면 마이크론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야 너네 중국에 공장 있지? 조심해. 이렇게 됐을 때 기술 격차도 별로 없고 그럼 마이크론은 증설을 해서 그렇게 수요를 충당을 하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반면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래서 사업 구조적으로 이게 꼬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 반도체의 어떤 기술 초격차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대만의 난야가 매 점유율 1%도 안 되는 채로 거의 15년, 20년을 버티다가 최근에 뜬금없이 대만 난야가 10나노 공정에 성공을 해버립니다. 이건 진짜 뜬금없는 건데 여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대만 난야가 시험 생산을 했다. 이게 2020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나노에서 대만 애들 뭐 난야가 돈도 못 버는데 뭐 근데 이 기술을 갖고 중국 업체하고 제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서 공짜로 공장 지어주고 지방정부 자금 한 40%, 49% 뭐 이렇게 가져가고 대만 난야 기술 갖고 와서 양산을 해버린다. 그럼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우선적으로 써라.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뭐 제품이 좋지는 않지만 시장 잠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건 조금 이것도 굉장히 좀 나쁜 건데 대만 난야 같은 경우는 계속 양산을 못하면서도 기술을 축적을 해왔다라는 부분. 예. 거기다가 이제 요런 그 외의 걸로 돈을 계속 벌어왔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세계사로 정립이 된 이 디램 시장 여기에 난야 플러스 중국 업체가 등장을 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돈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삼성전자 별로. 근데 잘 버티고 있는 건 뭐 LG전자가 스마트폰 접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이 조금 있다. 이런 정도? 근데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좋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삼성전자의 주가 기업 가치도 많이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올라 있고, 그러면 이거 버티는 것만 해도 시장의 어떤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